지난 1일 코로나19로 임시 폐쇄됐던 중국 자금성이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베이징의 상징인 자금성의 재개장은 중국이 이제 생활 방역 체계로 들어섰다는 걸 의미할 텐데요. 현지 연결해서 좀 더 자세히 들어봅니다. 베이징 류종훈 PD 특파원, 이 폐쇄 석 달 만에 다시 문을 열었어요. 현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지난 1월 25일 중국은 대표적인 관광 명소인 자금성을 폐쇄했었는데요. 어제였죠. 5월 1일 다시 자금성을 개방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하루 입장 인원은 5천 명으로 제한됐고 건강카드를 다운받아 이상 여부를 확인받아야 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어제 자금성 입구에 직접 다녀왔는데요. 곳곳에 공안이 배치되어 있었고 인원 제한 때문인지 다소 한산한 분위기였습니다. 네, 그 외에도 경제 회복을 위한 각종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후유증은 심각한 상황이죠. 네, 중국 정부는 중국 최대의 정치 행사인 양회를 이달 21일에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양회에서 어떤 경기 부양책이 나올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개혁 개방 이후 40여 년간 쉬지 않고 성장하던 중국 경제는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체감 경기가 역대 최악인 상황입니다. 특히 공식 통계를 훨씬 웃돌 것으로 보이는 실업과 불황을 견디지 못한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심각해 보이는데요.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다는 이들의 사연을 직접 만나서 들어봤습니다.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진정됐다는 중국. 20대인 차오징은 매일 구직 사이트를 드나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땅한 일자리는 좀처럼 눈에 띄지 않습니다. 我在看这个招聘的广告，但是就是不知道具体他们是真的招还是。 차오징은 원래 제법 큰 회사의 사무직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일터와 일상, 그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过年之后一直没有上班，公司通知我们要等信儿、等消息。 已经2个月没拿到工资了。 당장의 생계가 문제였습니다. 월세와 전기, 수도 등 고정 비용을 지출하고 나면 식비마저 줄여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됐습니다. 친구들 역시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就是突然一天上午，公司发通告说就让他被离职了，就是对，本身就是想要在过年之后找工作。 然后因为疫情之后，就找工作的这个就变得更难了。 코로나 이후의 중국. 실업만이 문제는 아닙니다. 제작진은 폐업의 아픔을 겪은 자영업자를 어렵게 만났습니다. 얼마 전 폐업한 가게를 다시 찾아 한참을 들여다봅니다. 공을 들였던 인테리어는 다 뜯겨나가고 버리지 못한 쓰레기만 뒹굴고 있습니다. 2020年的生意兴隆，头一次贴了这个福字，但是疫情突然来了，所以没办法，关了门。 찌양시의 가게는 한때 방송에 소개될 정도로 소문난 맛집이었습니다. 하지만 북적였던 식당의 많은 직원과 비싼 월세는 부메랑으로 돌아왔습니다. 房租是6万块钱吧，员工工资不到6万，不营业的状态下，员工的工资肯定是照常得发嘛，然后还有房租，固定的支出，실업과 폐업은 불황으로 이어집니다. 언론에는 연일 망했다는 아우성이 가득합니다. 문화대혁명 이후 최악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직격탄을 맞은 업종이 있습니다. 이 호텔은 사태 초기 어려움을 겪는 한국인들을 위해 객실을 내줬습니다. 한국 분들이 이게 중국에 도착하게 되면 정말 어디 다른 호텔이 수익이 안 되는 거라, 체크인이 안 되는 거라. 그래가지고 긴급 회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모셨다고 봅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봉쇄 관리가 장기화되면서 최악의 상황을 맞았습니다. 북적이던 객실은 텅 빈 지 오래입니다. 유지하고 관리하는 비용은 모조리 적자로 쌓여만 갑니다. 평시에는 73.5%였어요, 입주율이.
호텔에 침입 3.5%게 되면 이 방이 정말 모자랄 정도라고. 잘 됐지. 이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방이 3개. 세 방이 이제 입주라고. 그럼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겁니까? 뭐 0이죠, 뭐 0. 0이지 뭐. 실업률이 치솟고 서민들은 지갑을 닫았습니다. 2억 명이 넘는다는 농민공들의 실업은 제대로 집계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1분기에만 46만여 개의 회사가 문을 닫았다는 중국. 최대의 화두는 이제 경기 부양이 됐습니다. 我们为了抗疫，所以我们付出了经济增长的代价。所以在央行在3月底之前就发放了8000多亿的人民币，进行精准的救助一些倒闭的企业。 지방 정부와 기업들을 중심으로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돈도 민간에 풀리고 있습니다. 제작진이 베이징 한 지역의 소비 쿠폰을 다운받아 봤습니다. 일정 액수 이상을 사면 돌려주거나 물건 자체를 할인해주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성장으로 질주하던 나라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는 중국을 다시 시험대에 올렸습니다. 베이징에서 PD 특파원 류종은입니다. 네, 코로나19 이후를 준비하는 중국과 달리 중남미 지역은 여전히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그중 가장 피해가 큰 지역이 브라질입니다. 상파울루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재만 특파원, 브라질에서는 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가 중국을 넘어섰다고요? 네, 중남미 전체 사망자가 10,000명을 넘어선 가운데 절반 이상이 브라질에서 나왔습니다. 브라질의 코로나19 사망자는 6,400여 명으로 중국의 수를 넘어섰습니다. 보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은 사망자가 중국보다 많아진 데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내가 무엇을 하면 좋겠는가? 내가 메시아지만 기적을 행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가운데 이름인 메시아를 인용한 이 발언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 무책임한 발언이라는 비난이 일기도 했습니다. 네, 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사망자가 급증한 이유가 확진자가 늘어서인 것도 있지만 또 공공의료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란 말이 많더라고요. 네, 확진자가 92,000여 명에 사망자는 6,400여 명으로 확진자 대비 사망자 비율인 치명률은 7%에 달합니다. 더욱이 코로나19와 최일선에서 싸움을 벌이고 있는 의료진의 감염과 사망이 심각합니다. 제 뒤로 보이는 이 병원만 해도 의료진 390여 명이 코로나19로 격리 중입니다. 아마존강을 끼고 있는 브라질 북부 지역 마나우스시. 차 안에서 한 여성이 의식을 잃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환자로 가족들은 병원 문을 다급하게 두드렸지만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이 지역 의료기관의 수용 능력이 초과된 뒤 새롭게 마련된 병원이지만 환자를 진료할 준비가 돼 있지 않았습니다. Isso aqui não é o que o governo alugou de milhões. A mulher está morta dentro do carro. 병원 직원들이 뒤늦게 안으로 옮겼지만 이 여성은 숨졌습니다. 코로나19에 걸린 아버지를 도와달라는 딸의 간곡한 호소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파되고 있습니다. 간호사이기도 한 딸은 무릎을 꿇고 산소호흡기를 요청합니다. Me ajuda, eu consegui leito pro meu pai, eu imploro. Quem puder me ajudar de alguma forma. 보건소 직원들이 빈 관을 들고 각 가정을 방문합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됐지만 병원도 가지 못한 채 집에서 숨진 시신을 묘지로 옮기는 겁니다. A mim comparecia aqui, que ele mora só, eu moro distante aqui do bairro dele, né? E informando que ele estava morto dentro da casa. 마나우스의 한 장례업자는 하루 평균 10여 건의 장례를 치렀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4배 이상 증가했다고 말합니다. Esse estoque aqui dá para 2 dias. No dia seguinte é renovado. 리우데자네이루 한 공원 묘지에서 조촐한 장례식이 치러집니다. 25년간 간호조무사로 일했던 56살 마리아 씨가 최근 응급실에서 근무 중 코로나19에 걸려 치료받다 일주일 만에 숨졌습니다.
a gente não estava preparado para essa pandemia. Então, assim, é muito complicado. 병원 앞에서 의사와 간호사들이 시위를 벌입니다. 부실한 보호 장비에 의료진의 생명을 맡길 수 없다며 대책을 호소하는 겁니다. 보호 장비 확충을 요구하는 시위는 브라질 곳곳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Nossos colegas funcionários também estão sem EPI para trabalhar. Estão sendo contaminados. E estão todos se contaminando. 수도 브라질리아 인근 시립병원을 찾아가 봤습니다. 대부분 의료진이 마스크에만 의존해 환자를 돌보고 있습니다. 일회용 마스크와 천 마스크를 겹쳐 사용하기도 합니다. A cirúrgica e a de consultório. É bom para evitar, não pode ficar pegando com a mão e contaminar, né? Dá para aproveitar o dia todo, chega em casa, lava. 응급실 간호사들은 얇은 부직포로 만든 가운 하나로 환자들을 맞습니다. Essa roupa protege coronavírus? Não. 한국식 승차 진료로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검진하는 곳에 차량들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이곳 검진에서 일주일 만에 120여 명의 확진자가 나온 상황. 의료진에게는 더욱 철저한 보호 장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Se eu estivesse numa UTI, por exemplo, eu não poderia estar com um capote tão fininho. Ele tinha que ser um capote muito mais grosso. 부실한 보호 장구에 브라질 의료진 7,300여 명이 코로나19 확진과 의심 증상으로 격리되어 있습니다. 남은 의료진의 근무 시간은 배로 늘면서 바이러스에 노출될 위험이 커졌습니다. 더욱이 4월 말까지 의사를 제외하고도 의료진 50여 명이 코로나19에 감염돼 숨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Desenvolve algum sintoma respiratório, esse profissional tem que se isolar em casa e você diminui a força de trabalho. 3D 프린터가 쉼없이 만들어내는 것은 의료진이 사용할 안면 보호대입니다. 한평 남짓한 공간에서 5대의 3D 프린터가 24시간 작동하며 하루 100여 개를 만들어냅니다. 3D 프린터로 장난감을 만들던 한 기업인이 의료진을 위해 긴급하게 보호 장구를 만들어 기증하고 있습니다. Então, para atender de forma rápida, a gente atendeu com impressora 3D. Até chegar do governo comprar, demora. Então, a forma mais rápida que a gente... 지금까지 200여 병원과 소방대에 2,000개를 기증했습니다. E dessa forma a gente fica protegido ao lidar com os pacientes com alta suspeição de infecção pelo Covid-19. 브라질 정부는 확진자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주요 거점 지역마다 임시 병동을 마련하고 병상 확보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의료진의 감염과 사망이 잇따르면서 의료 공백의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상파울루에서 이재환입니다. 이 영상 중간에 아버지를 구해달라 그러면서 무릎 꿇고 또 울부짖던 그 간호사. 네.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안 좋았죠. 네. 또 무엇보다도 격리 의료진만 지금 한 7,300여 명 정도 된다고 했어요. 이렇게 되면 이 방역의 최전선이 무너지는 거나 마찬가지라서 상당히 걱정되는 상황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네, 이번에는 미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1분기 경제 성장률이 발표됐습니다. 마이너스 4.8%. 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 자체가 상당히 오랜만일 뿐더러 이 수치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최악이다. 이런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워싱턴 현지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주식 PD 특파원, 현지 충격이 상당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1월부터 3월까지 1분기의 GDP 성장률이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더욱 충격적인 건 미국에서 국가재난이 선포되고 자택 대피령이 내려진 게 3월 중순이니까 고작 2주 동안 벌어진 코로나 사태가 마이너스 4.8%라는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입니다. 본격적인 경제 봉쇄가 시행되고 있는 4월과 5월의 경제 성장률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데요. 전문가들은 20% 이상의 GDP 하락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최대 치적이었던 경제가 크게 휘청이자 트럼프 대통령은 신속한 봉쇄 해제를 도모하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언론과 큰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버지니아주의 수도 리치몬드.
차량들이 모여들면서 경적을 울리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자택 대피령을 철폐하라고 주장합니다. 바이러스가 두렵지 않다고도 말합니다. I'm not worried about it, and we can't live our lives in fear. We have to earn a living. 자택 대피령에 항의하는 일부 시위대는 바이러스는 가짜라며 언론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There's no pandemic. Media is the cancer. 언론을 깎아내리는데 가장 앞장서고 있는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트럼프 대통령. 지난 19일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 대책 브리핑 중 연방정부의 성과를 칭찬하는 영상물을 틉니다. Can you explain then why you come out here and you are reading clips? You people are so pathetic at CNN because you don't have the brains you were born with. 비난은 이어졌습니다. Your ratings are terrible. You got to get back to real news. Go ahead. Google and Apple. 이 장면은 전국 생중계됐고 출입 기자들은 기자실 퇴장까지 논의합니다. A lot of viewers ask me, why don't you just walk out when he insults you like that? I get that question all the time, and we don't walk out because that's our job is to cover these things. MSNBC의 보도부문 책임자는 저널리즘이 백악관으로부터 공격당하고 있다는 사설까지 발표합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은 계속됩니다. 전문가들은 대선을 위한 전략적 행동이라고 평가합니다. That they shouldn't believe what the media reports. And that way they will not believe when the media reports things that are critical of him. And that raise questions about him, and that might cause people not to vote for him. So that he's playing to those followers, which we call the base in this country. The apocalypse is imminent, and you're going to all die, all of you, in the next 48 hours. And it's all President Trump's fault. Or at least that's what the media mob and the Democratic Extreme Radical Socialist Party would like you to think. Michael Bloomberg is going to handle the 폭스뉴스는 오히려 친정부 인사들의 출연을 늘렸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총애를 받는 또 하나의 방송사는 OAN. OAN, please. O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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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sir. Very good. Thank you very much. OAN은 2013년 탄생한 극우 매체입니다. It says exactly what he wants it to say. It has a lot of the false conspiracy theories about things. It supports him all the time. It attacks the rest of the media. They are the fake, disgusting news. 트럼프 대통령의 언론에 대한 공격은 이미 대선 후보 시절부터 이어진 전략입니다. He uses very effectively the big lie technique of propaganda where you keep repeating the same thing over and over until people lose their sensitivity. Right, and then I see the disinfectant where it knocks it out in a minute by injection inside or 지난 23일 코로나 대책 브리핑 중 트럼프 대통령은 살균제를 주입해 코로나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합니다. 언론과 보건당국은 즉각 살균제 흡입을 막기 위해 노력했지만 사고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We had hundreds of calls in our hotline here in Maryland about people asking about injecting or ingesting these disinfectants. 트럼프 대통령은 풍자적 표현일 뿐이었다며 언론 탓을 합니다. Interior-wise, it's said sarcastically. It was put in the form of a question to a group of extraordinarily hostile people. 언론과의 전쟁으로 지지자 결집 효과를 본 트럼프 대통령. 하지만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한 도박이 됐습니다. This is the biggest threat in my lifetime. Without a free press, democracy cannot exist. That was the message of Thomas Jefferson. If you lose the free press, you will lose your democratic government.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PD 특파원 안주식입니다. 네, 신경전이 장난 아닌데요. 무엇보다도 이번에 그 살균제 발언은 파장이 상당했죠. 예, 심각하죠. 지금 그 미국에서 정치인들이 대통령을 계속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민주당 그 상원 원내대표인 척 슈머 상원 의원이 대통령을 매우 혹독하게 비판을 했는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돌팔의 약장수가 TV에 나온 것 같다. 지난 4월 초에 대통령으로부터 이 조롱성 편지를 받았는데요. 이 아주 보복을 확실하게 했습니다. 영화배우 브래드 피트도요. TV쇼에 출연해가지고서 코로나19에 대한 대통령의 대응을 비판했는데요. 이 비판이 큰 화제를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Anybody that needs a test gets a test. They're there. They have the tests. And the tests are beautiful. I don't know if I would describe the test as beautiful. Also, when he said everyone can get a test, what he meant was almost no one. And then I see the disinfectant where it knocks it out in a minute, 1 minute. And is there a way we can do something like that by injection? 이 브래드 피트가 분장한 이 파우치 소장, 네. 미스터 쓴소리로 이 소신 발언으로 유명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더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네. 사실 요즘 젊은 세대들한테는 브래드 피트보다는 파우치 박사가 더 스타라 그래요. 그만큼 이제 현실을 보여주는 거죠.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파우치 박사를 배석시켜서 그 미디어 매일매일 하는 브리핑으로 상당한 효과를 봤습니다. 제가 아는 한 미국 그 선거 캠페인의 역사상 이렇게 전무후무한 선거 캠페인은 없습니다. 대통령의 현직의 미디어 브리핑을 활용하는 거니까요. 근데 자기 발등을 찍어버린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그 선거운동 본부장 브렛 파스칼이라는 본부장과 한테 트럼프가 이제 판세 보고를 받았어요. 판세 보고를 받았는데 패색이 짙다라는 걸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경합주라고 하는 미시간, 펜실베니아 여기는 물론이고 노스캐롤라이나나 이런 데도 위험한 거죠. 그래서 트럼프는 지금 심리적으로 좀 상당한 충격, 좀 불안정성을 가지고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 고심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네, 여론조사를 봐도 상황은 트럼프 대통령한테 상당히 불리한 것 같은데요. 3월 말에 실시된 한 여론조사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권고를 따를 것이냐 이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한 게 62%나 됐습니다. 그런데 이 발언이 나온 다음에는 47%로 이 반토막 이하로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15%포인트나 한 달 만에 줄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트럼프 재선 빨간불인가요? 현재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일각에서 전문가들이 대통령한테 결집한다, 위기 상황에서는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코로나라고 하는 21세기 팬데믹의 성격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실수할 테고요. 미국은 이제 장기적인 침체에 돌입했고요. 트럼프의 가장 큰 버팀목이 경제죠. 근데 그거 경제가 위험해지죠. 그런 점에서 재선의 가도에 빨간불이 들어온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가 이대로 그냥 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펀치백이라고 할 수 있죠. 때리면 다시 튀어나오는. 그래서 트럼프는 지금 중국 때리기라든가 민주당 출신 주지사들에게 어떤 책임을 떠넘긴다든지 그다음에 월가의 팔을 비틀어서 막 경기부양책을 한다든지 다양한 조치를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11월까지 흥미로운 어떤 그 승부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이 계속해서 팔로우업을 할 테니까 함께 지켜봐 주시면 좋겠고요. 이번에는 프랑스로 가볼 텐데요. 상황이 좀 많이 안정이 되면서 이동 제한 조치를 해제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재확산의 우려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또 경기 충격을 무시할 수 없어서겠죠. 이 소식은 김자영 PD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이동 제한 조치 이후 프랑스에서는 민간 분야의 경제 활동이 최소 40% 이상 감소했습니다. 얼마 전 통계청에서는 프랑스 경제가 사실상 마취 상태로 간신히 생명만 유지하고 있다고 발표했고 2020년 1분기의 GDP는 마이너스 5.8%로 GDP 집계를 시작한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결국 프랑스 정부는 이달 11일부터 이동 제한령을 단계적으로 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Nous sentons que l'arrêt prolongé de la production de pans entiers de notre économie présenterait pour le pays non pas seulement l'inconvénient pénible du confinement, mais en vérité celui bien plus terrible du risque de l'écroulement. 그러나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은 여전히 금지됐고 3월부터 2달째 문을 닫았던 식당들 중에는 궁여지책으로 최근 포장 주문과 배달을 새로 시작한 곳들이 많습니다. On s'est dit, bon, on attend, ça va être bientôt, on va ouvrir, quoi, on va revenir à la normalité. Mais non, c'est pas comme ça. Ça va être très très long, donc pour revenir vraiment à la normalité, quoi.
파리에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얼마 전부터 직접 음식 배달을 시작한 조르주 씨도 현재의 상황이 막막하기만 합니다. À cause de tout ce qui s'est passé avant, les grèves, les gilets jaunes, la baisse des fréquentations énorme avec ça, on a déjà des arriérés avec notre fournisseur. Et c'est rajouter un crédit de plus. On n'a pas d'où piocher de l'argent pour payer ces crédits-là, mais s'il y a un... 그러나 이런 선택지조차 주어지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장 피해가 큰 분야 중 하나인 관광업 종사자들입니다. 수십 년간 중소규모의 호텔을 운영해온 카트린 씨. 강제 휴업 조치 대상은 아니지만 이동 제한령과 국경 통제로 이용객이 아무도 없는 호텔을 혼자 관리하고 있습니다. Annulation, annulation, annulation. 카트린 씨가 예상하는 올해 매출 손실액은 26만 유로, 약 3억 4천만 원에 이릅니다. 함께 일하던 11명의 직원들도 잠정 실업 상태입니다. Ça, c'est pas certain parce que la clientèle américaine, pour l'instant, est fortement touchée par le Covid. Notre avenir dépend beaucoup de cette clientèle, de la clientèle canadienne. 이동 제한령과 함께 전면 중단된 건설업과 판매업, 숙박 및 요식업에서 각각 수십만 명 이상의 실업자가 발생하는 가운데 프랑스 전역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한 사람들은 현재 총 1,130만 명에 이릅니다. 북부 노르망디 지방에서 두 자녀를 키우고 있는 오렐리 씨는 치과에서 보철기구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병원에서 교정 치료를 잠정 중단하자 그녀도 어쩔 수 없이 실업 상태가 됐습니다. 당분간 정부에서 실업급여를 받고 있지만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길어질까 봐 걱정이 큽니다. Les dentistes aussi, comme ils travaillent avec la bouche beaucoup, ils vont avoir beaucoup moins de rendez-vous parce qu'il faut continuer de payer la maison. De toute façon, là, hormis les courses pour manger, on ne dépense rien du tout. 그러나 긴 봉쇄는 시중 물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저렴했던 프랑스의 채소와 과일 가격에는 큰 변동이 생겼습니다. 이 토마토처럼 프랑스 사람들이 많이 먹는 채소의 가격도 최근 급격히 치솟았는데요. 이동 제한령 전에는 1유로에서 2유로 사이면 최저가로 살 수 있던 가격이 지금은 3.9유로까지 올랐습니다. 파프리카의 가격도 1.5배 이상 올랐고 제철을 맞은 딸기는 800g에 13유로, 17,000원입니다. 이동 제한령으로 수확철 인건비와 운송 비용이 증가하고 상대적으로 값싼 수입산 농산물의 공급이 부족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À vraiment manger les fruits qu'on veut en ce moment. En ce moment, c'est cher. La viande, les pâtes, tout ce qui est nécessaire. Vraiment, les premières nécessités, oui, on achète moins. 최악의 경기 침체를 눈앞에 둔 프랑스 정부는 점진적으로 그러나 단호하게 이동 제한 조치를 해제하겠다고 밝혔지만 이것이 경기 회복에 바로 효과를 미칠 거라 확신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Il y a un enjeu autour du déconfinement. Il n'est pas certain que ça reprenne très très vite l'activité économique et que on risque d'avoir finalement une activité en dents de scie qui pourrait repartir puis être freinée à nouveau si on a du reconfinement. Mais on a une grande incertitude sur ce point-là. Mais 파리 세느강의 유람선이 사라진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약 일주일 후면 프랑스에서는 긴 격리 조치가 해제되고 그동안 깊이 가라앉았던 일상과 경제를 다시 건져 올리려는 조심스러운 노력이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PD특파원 김자영입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동남아 상황 알아보죠. 방콕의 유석조 특파원이 연결돼 있는데요. 지금 많은 나라들이 단계적으로 코로나19 봉쇄령이나 제한 조치들 해제하고 있거든요. 동남아는 어떻습니까? 예, 동남아에서 상황이 가장 진정되고 있는 곳은 베트남입니다. 이 베트남은 지난달 28일 공식적으로 코로나19 퇴치 성공을 선언했습니다. 지난달 16일 이후 지역사회 감염자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베트남은 경제 회생 모드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10명 안팎으로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태국도 3일부터 식당과 이발소 등 폐쇄됐던 일부 업종의 제한 조치를 완화하고
이 말레이시아도 4일부터 봉쇄령의 상당 부분을 완화합니다. 네, 우리나라는 지난 30일이었는데 태국은 이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코로나19로 불교계 풍경도 많이 바뀌었죠. 예, 태국은 오는 6일을 부처님 오신 날로 지키고 있는데요. 인구의 90% 이상이 불교를 믿는 불교 국가이다 보니 일상의 삶이 불교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습니다. 이 코로나19는 태국 승려들의 삶도 바꾸어 놓았는데요.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태국 방콕에 있는 한 불교 사찰. 이른 새벽부터 스님들이 두세 명씩 짝을 지어 사찰을 나섭니다. 불교에서 무욕과 무소유를 실천하기 위해 마을로 나가 음식을 얻는 탁발 공양을 위해서입니다. 왼발에 음식 그릇인 가루를 든 것은 전과 같지만 마스크를 끼고 안면 보호대까지 착용한 것은 코로나 사태 이후 달라진 스님들의 모습입니다. แต่หลังจากมีโควิดเนี่ยก็ทำให้เราเนี่ยมาหันดูแลสุขภาพของเราเพิ่มขึ้นคือมีการป้องกันรักษาความสะอาดมากขึ้น 음식을 공양하는 사람들도 스님들의 이런 모습이 낯설지만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선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ไม่เคยแบบว่าเดินแล้วไม่ต้องใส่ไม่มีก็ดีอะค่ะเอาปลอดภัยไว้ก่อนนานยังไงก็ทน ต้องทนเอานะคะ 사찰 주변 주택가와 노점상 거리, 재래시장까지 2시간 정도 각자에게 맡겨진 구역을 돕니다. 사찰 인근의 한 재래시장입니다. 태국은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사태 선포 이후 많은 상점들이 문을 닫아서 탁발 공양을 드리는 상인들도 많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공양을 하는 신도들의 간절함은 더욱 커졌습니다. 때문에 음식을 공양받은 뒤에 하는 축복 기도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기원이 꼭 들어갑니다. ในสถานการณ์โควิดนี้ขอให้โยมมีความสุขกายสุขใจรักษาตนให้พ้นจากโรคภัยทั้งหมดทั้งสิ้นนะโยมนะเจริญพรโยม 탁발을 마치고 사찰로 돌아와 아침 식사를 하는 시간. 공양받은 음식을 나누며 함께 모여서 하던 식사는 당분간 불가능합니다. 개별적으로 혼밥을 하거나 기껏해야 2명이 거리를 두고 앉아 먹습니다. อย่างบิณฑบาตกลับมาก็จะฉันที่กุฏิใครกุฏิมันอย่างกิจวัตรของสงฆ์ทุกวันนี้ก็บางอย่างก็งด 식사 후 경내 스님들이 모두 모여 하던 불경 강론이나 독송 시간도 달라졌습니다. 스님 몇 명만 모이고 나머지는 각자 방에서 불경을 읽습니다. 본당에 모인 스님들도 마스크를 쓰거나 띄엄띄엄 자리를 잡았습니다. 오전 명상 시간에도 거리 두기는 필수입니다. การทำกิจกรรมของพระภิกษุเนี่ยในการทำกิจกรรมหลายๆอย่างเนี่ยมันต้องให้ได้หัตถบาทก็คือห่างกันแค่นี้หัตถบาทแค่นี้แตะกันถึงเนี่ยแต่เดี๋ยวนี้ต้องห่างแยกกัน 정식 승려가 되기 전 예비 스님들을 가르치는 부설 승려 학교는 더 철저합니다. 학생들 모두 마스크에 안면 보호대까지 끼고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พระชิวเนี่ยน้ำมูกน้ำลายอะไรต่างๆเวลาเราพูดจะไม่ฟุ้งกระจายก็อยู่เฉพาะภายในดังนั้นเป็นการป้องกันชั้นที่2ที่ถือว่ายอดเยี่ยม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취약계층이 들면서 스님들도 이들을 돕는데 더 많은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사찰에서는 끼니를 굶는 사람들을 위해 무료 점심 식사를 제공하는데 매일 스님 10명 정도씩 참여해 식사 준비를 합니다. 오늘 메뉴는 쌀국수 300인분. 미리부터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ขอบคุณในความมีน้ำใจกุศลผลบุญอันนี้ก็ขอให้กลับไปสู่พวกคุณทุกคนเลยครับ 태국에서 코로나19로 비상사태가 선포된 지 한 달여. 태국의 스님들도 코로나19 때문에 처음 경험해보는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방콕에서 유석주입니다. 이 종교계에서는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일 텐데
이렇게 보면 뭐 종교계에서는 코로나19가 상당히 야속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 이슬람권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제 라마단이 시작이 됐는데요. 원래라면은 뭐 함께 기도도 하고 또 금식 이후에는 같이 음식도 나눠 먹고 그래야지만 이 풍경에도 많은 변화가 있겠죠. 이 소식은 터키에 거주하고 있는 임병인 통신원이 취재했습니다. 아시아와 유럽의 교차로 터키 이스탄불. 하루 평균 18만 대의 차량이 지나는 다리와 4만 명의 방문객으로 가득 찼던 거리지만 지금 그 흔적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대표적인 관광지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주말 48시간 동안 철통 봉쇄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비교적 늦게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터키는 4월이 되자 전염 속도가 빨라졌고 최근 하루 5천 명 이상 폭증하며 세계에서 7번째로 확진자가 많은 나라가 됐습니다. 터키 제3의 도시 이즈미르. 봉쇄가 해제되는 평일인데도 거리에서 사람들을 만나기 어렵습니다. 평소 아이들이 뛰어노는 시간이지만 골목은 이렇게 텅 비어 있습니다. 코로나 감염에 취약한 계층으로 여겨지는 20세 미만과 65세 이상의 외출을 철저히 금지시켰기 때문입니다. Ben sokağa çıkmak zorundayım. Ben hiç kimseyi arayıp onu getir bunu getir diyecek bir enerjim yok ve böyle bir çekincelerim var. Kendim almak. Sokağa çıkma yasağı kapsamında ekmek ihtiyacınızın karşılanması amacıyla araçta ekmek satışlarımız başlamıştır. 잇따른 고강도 대응책에도 불구하고 터키의 확진자는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라마단이 시작됐습니다. 터키 정부는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집단 예배를 금지하고 전국 모든 모스크를 한시적으로 폐쇄했습니다. Annesinden babasından öksüz bir çocuk gibi camilerimiz cemaatten yoksun. Bu sebeple gerçekten içerimiz çok buruk. 이슬람교의 신성한 달을 뜻하는 라마단 기간에는 하루 5번 신에게 기도를 올리고 해가 떠 있는 동안 금식을 합니다. 해가 지고 대포 소리가 울리고 나면 가까운 지인들과 함께 성대한 만찬을 즐깁니다. 이즈미르의 한 재래시장. 라마단 만찬에 필요한 식재료를 사기 위해 시장을 찾은 사람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지금 이곳은 일주일에 한 번 열리는 전통 재래시장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5명씩 제한된 인원들만 시장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발 디딜 틈이 없던 작년 라마단 기간에 비해 시장을 찾는 손님이 4분의 1로 줄었습니다. 또한 수급이 원활치 않아 식재료의 가격도 2배 이상 올랐습니다. 제바트 씨도 라마단 만찬 준비를 위해 빵집을 찾았습니다. 만찬에서 빠질 수 없는 터키의 전통빵 피데를 사기 위해서입니다. Normalde bu Ramazan aylarında bu saatlerde burası çok kuyruk oluyordu bizden. Ama Allah'a şükür olsun ekmeğimizi bulduk. Ailemize ekmek, şu anda evde ekmek bekliyor. 라마단을 지내는 터키 가정의 모습은 어떨까? 제바트 씨를 따라가 봤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최근 직장을 잃은 제바트 씨는 이곳에서 자녀, 손주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Bu kızım çalışmak istiyor ama iş yok. Bu çalışmak istiyor, iş yok. Oğlum çalışmak istiyor, iş yok. Damadım o da çalışmak istiyor, o da iş yok. 가족들의 실직 상태가 길어질수록 8 식구의 생계도 막막해져 갑니다. Koronavirüsü olduğundan beri buralar hep doluydu. Makarna, un ama ekmek almaya gidemediğimiz zaman da buralar hep un doluydu. Unları bitirdik. 제바트 씨의 딸들이 하루 종일 금식을 한 가족을 위해 부족한 식재료를 모아 저녁 만찬을 준비합니다. İyi akşamlar Cumhur abi. Hadi iftarlar. 예년과 달리 이웃과 함께할 수 없는 라마단 만찬을 안부 인사로 대신합니다. Kızılman'da gider inşallah. 해가 지자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 기도를 한 뒤 식사를 시작합니다.
비록 많은 이웃들과 함께하는 성대한 만찬은 아니지만 코로나19가 남긴 아픔이 치유되기를 가족들과 함께 기원합니다. İnşallah ne diyeyim artık onlara Cenab-ı Allah en kısa zamanda bütün ailelerine kavuşurlar. Anası, babası, evlatlarına kavuşurlar hepsi. Hasta olanlarımız var. İnşallah Cenab-ı Allah onlara hep şifa versin inşallah en kısa zamanda. Allah'a duacıyım. 네, 터키는 4월 들어서 확진자가 크게 늘었어요. 이 뒤늦게 확산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 경제 문제가 가장 커요. 터키는 지금 사실 국가 파산을 걱정해야 될 정도거든요. 2016년 쿠데타 실패 이후에 3년간 거의 경제 침체 상태입니다. 그리고 통계가 있는데 작년 1월 달 이미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공식 실업률이 14%예요. 그러니까 이 경제를 지금 살리기 위해 가지고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서 주말에만 거리 이동 제한을 하고요. 네. 주중에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이 확산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 생명보다는 경제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이 관광 산업에 대한 의존도 또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관광 산업에 의존돼 있다 보니까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중국 그다음에 이 이란은 통제를 했어요. 하지만 유럽은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들어오는 이 감염원을 차단하지 못했던 거죠. 네. 사실 이거는 이제 권위주의적 통치라는 게 방역에 있어서 효과적이지 않다. 이것을 여실히 증명해 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보면 브라질도 그랬었죠. 그러니까 2016년에 에르도안 대통령에게 반대하는 세력들의 쿠데타가 있었는데 이거를 진압하는 과정과 숙청하는 과정에서 이제 엄청나게 많은 의료진, 15,000명이나 되는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 합치면 15만 명의 공무원을 해직했으니까요. 그런 점에서 예고된 인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끝으로는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서 어린이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 합니다. 우리 친구들 설레는 마음으로 5월 5일만 기다리고 있을 텐데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어딘가에서는 가난과 노동에 시달리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사연 만나보시죠. 파키스탄의 옛 수도 라왈핀디. 수도 이슬라마바드와 인접한 이 도시에는 현재 파키스탄 전역은 물론 주변 국가로부터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장 많이 찾는 일자리 중 하나는 벽돌을 만드는 공장입니다. 이곳은 파키스탄의 빈곤층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사실상의 마지막 일자리입니다. 이들은 대부분 생계를 위해 벽돌 공장주로부터 돈을 빌렸습니다. 그들이 받는 일당은 대부분 빚을 갚는 데 쓰입니다. इससे लिया है किसी ने 2 लाख लिया किसी ने लाख लिया आपने कितना लिया वापस टोटल हमने लिया था इसके साथ 5 लाख 7 लाख वो हमने आस्ता आस्ता खा भी रहा है ना साथ 이들은 이곳에서 하루 평균 12시간에서 많게는 14시간씩 일을 합니다. 3천만 원의 빚을 진 하산 씨는 하루에 1,000장 정도의 벽돌을 만듭니다. 일당은 약 7,000원, 벽돌 한 장당 7원꼴입니다. 그런데 일당을 전부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ये हम अभी हफ्ते में 5-7 हज़ार का काम करेगा ना इसमें ये 3 हिस्सा काट करते हैं 3 हिस्सा हाँ 3 हिस्सा वो लेगा बाकी हमको देगा सौदा पिछकी ख़त्म करने के लिए 6-7 साल लगेगा 처음부터 턱없이 낮은 임금이었습니다. 임금의 33% 이상이 이자로만 지출되는 상황이라면 이들이 노동을 통해 빚을 상환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해 보입니다. 노동자들 중 일부는 빚을 더 지기도 합니다. 해가 갈수록 갚아야 할 원리금이 늘어나기만 하는 악순환 속에 가족들의 생계는 막막하기만 합니다. यानी कि जो काम करते हैं ना तो वो हमारा घर का खर्चा ही अफोर्ड होता है और कुछ नहीं होता बस बाकी यानी कि पैसे का कोई मसला ऐसा नहीं है कि हाउस अच्छा हाउस हो 빚을 담보로 한 사실상의 노예 계약. 공장주는 이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극구 부인합니다. कर्जा होता है ना मतलब पैसे लिए होते हैं लोगों से काम कम करते हैं मिसाल के तौर पर पैसे ज्यादा ले लेते हो तो वो कर्जा ही ऊपर चढ़ता है अभी काम नहीं करेगा वो वेला बैठेगा या इधर उधर चक्कर लगाएगा पैसे ले लेगा मालिक से तो वो तो उसके नाम पड़ते हैं ना
파키스탄 전역에는 2만여 개의 벽돌 공장이 있습니다. 약 450만 명의 사람들이 이 업계에 종사하고 있고 이 중 아동 노동자는 17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곳 라왈핀디 벽돌 공장에서도 일하는 아이들은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파키스탄의 아이들은 보통 5살이 되면 노동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하루 평균 14시간씩 아버지가 진 빚을 갚기 위해 고된 노동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इसलिए बच्चे के साथ मुशक्क़त करता है, मतलब है 4,000 आ जाता है, 5,000 आ जाता है, उसकी ज़रिए मतलब हम 1,000 डालते हैं, बच्चे की वजह से 1,500 डालते हैं। 하심 씨의 가족들은 3년 전 전쟁을 피해 고국 아프가니스탄으로부터 도망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심 씨는 자국에서 총상을 입어 현재 거동이 불편한 상태. 온 가족의 생계를 그의 자식들이 책임지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진 빚은 고스란히 5형제에게 대물림되고 있습니다. 장남 이르파는 16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막중한 책임감을 감당해야 합니다. और बड़ा नहीं है, एक ही हमारा बड़ा है, एक ये बड़ा है और कोई नहीं है। ये हमारा काम नहीं है, कोई काम करेगा। बस मजबूर है ना, हम हाफ कार के सही हो गया। 막내 압둘라는 이제 갓 6살입니다. 5살이던 지난해부터 일하기 시작한 압둘라는 십수 시간을 매일같이 자신의 몸무게만큼 무거운 진흙 덩어리를 상대해야 합니다. काम करना चाहते हो, स्कूल जाना चाहते हो? बोलो ना। काम नहीं करेगा स्कूल। 압둘라처럼 학교를 가본 적 없는 이곳의 아이들은 대부분 글을 읽지 못합니다. 파키스탄의 한 NGO 단체가 부모로부터 대물림되는 부채의 고리를 끊어내고자 이곳의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조차 여의치 않다고 합니다. बच्चे रेगुलर कुछ आते हैं और कुछ नहीं आते हैं और हम इनको पढ़ाते हैं, मतलब भाई 8 बजे सुबह आते हैं और 8 से 12 बजे तक हमारी वैसे ओवरऑल टाइमिंग है, तो इस दौरान कुछ बच्चे काम भी करते हैं और पढ़ाते भी हैं हम इनको।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통 흙으로 범벅이 된 채 고된 노동을 견디고 있는 압둘라. 여섯 살 이 아이의 꿈은 그다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मतलब स्कूल में मारकर सा चरतलाश। 부모가 진 빚으로 말미암아 아이들은 끝이 보이지 않는 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압둘라는 언제쯤 가난의 대물림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 영상이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전에 찍은 영상이잖아요. 근데 이 코로나19 확산 이후의 소식은 정확하게 모르는데 제발 더 심하게 악화되지 않았기를 좀 기원해 봅니다. 네, 그러게요. 그 흑투성이가 돼서도 해맑게 웃는 모습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안 좋았는데, 네, 이 남은 연휴는 우리 주변에 이렇게 어려운 이웃들 돌아보는 시간 가져보셨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또 우리의 건강, 안전을 생각하면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